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이 인사와 함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설비를 새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설비에 뭔가가 작동이 잘못되어 갖고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한 20여 분 늦어졌고, 다시 그래서 해결된 줄 알고 송출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중단해서 결국 30여 분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 방송부터 이렇게 시간 차질을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올해 큰 얘기 많은데,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부터 이래서 조금 기분이 그런데, 우리 이것만 그럴 거고 다른 일들은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뜻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이번 시즌2의 주제 4.15 총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4월 16일까지 총선 결과를 보면서 시즌2를 마칠 겁니다. 그 시즌2를 마칠 것인데, 전부 15번에 걸쳐서 도대체 선거란 무엇인가, 이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제1회 사요나라 토착외구인데요. 첫 방송부터 왜 일본말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요나라 토착외구를 했는데 우리가 굿바이라고 영어로 하거나 잘 가라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사요나라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즌2를 이렇게 준비했다. 시즌2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게 제1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부는 4.15 총선을 어떻게 치러할 것인가. 4.15 총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제3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개혁의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마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그런 부분이 클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어떻게 성과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총선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3부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홍구TV 역사통이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다, 고퀄리티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 발음이 안 좋은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송이 너무 길다. 이제 그래서 이번부터 시즌2부터는 방송 시간을 좀 단축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건 1시간이고, 다른 프로그램이 좀 준비될 때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더 다른 프로그램이 덧붙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 얘기가 말이죠, 아베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아베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 사요나라 전부터 이번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특히 아베가 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토착외구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번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러야 한다는 얘기는 더 높아졌죠.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총선의 특징, 18살 청년들, 남녀 청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 234개국 중에 2012년 기준으로 216개국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었는데, 대한민국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18이면 결혼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군대 가는 것도 가능하고 운전면허 따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한데 투표만 안 됐어요. 정치만 19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돼서 한국 정치에도 새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유권자에서 50만 명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유권자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요. 이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도 저울의 균형이 깨지는 법입니다.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한 20년 남았다고 친다면 젊은이들이야 18세 청년들이야 앞으로 한 7, 80년은 너끈히 남았는데요. 우리 스스로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을 스스로의 손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8세 투표권이 쉽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삭발도 하고요. 국회 앞에서 투쟁도 하고 또 문재인 후보와 함께 같이 선거권 인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따냈는데 이번 선거부터 이제 18세가 투표를 하게 됐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서 이게 참 모르겠다. 이제 그러고 아바타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찍으란 대로 찍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18세가 아닌 거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시즌2를 어떻게 기획했나 한번 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15번입니다. 전부 15번을 잡았는데 오늘 그 사요나라 그 토착외구에서는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사요나라 토착외구에서는 촛불 항쟁의 완성과 4.15 총선 이라는 그 제목이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는 2회에서는 왜 국회는 저 모양인가? 우리가 선거에서 대의민주주의를 그 취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가? 1인 1표제에 어떤 함정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3회에서는 정당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찍을 정당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정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찍을 정당이 없다는 얘기는 왜 나올까요? 그래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정당의 역사를 한번 그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비례대표 문제, 또 그 대표성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제목을 여의도에서 우리 목소리 내고 싶고 듣고 싶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소수자들. 적어도 소수자라 하더라도 맞아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그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검사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데 엄청나게 그 검사 출신들은 국회에 많고요. 언론인들 출신들도 많고요. 관료 출신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일반 서민들 그 장삼이사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자들. 적어도 최소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어때요? 청년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층이고 또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층이고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 사회를 유지시켜줄 청년들. 국회에 40 안 된 청년 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26세 국회에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현실. 도대체 왜 우리 소수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5회와 6회, 2월 6일과 13일에는 이 선거의 역사를 그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두 번에 들까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승만에서 유신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환에서 민주화 그 이후까지, 현재까지를 다루는데, 이 시기로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 따로 국회의원 선거 따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같은 시기에 같이 다뤄야 할 문제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서 이 시기별로 쪼개서 그 선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7, 8, 9, 10, 11회는 좀 주제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7회에는 선거와 언론. 항상 언론이 문제였죠. 그래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가 본격화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선거가 아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시대, 그리고 또 가짜 뉴스도 이제 그 넘치는 시대에 그 언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8회에서는 선거와 노동자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선거와 노동자. 자, 2인 1표제 분명하고요.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에서 노동자들은 번번이 져요. 그리고 그 노동 내부에서도 또 목소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의도는 별천지죠. 여의도는 완전한 남성 우위 구역입니다. 비례대표에서만큼 이제 그 법적으로 여남 구도로 이제 가게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그건 비례대표에서만 그 반반, 남녀 절반이 그 되고 있을 뿐이지, 지역구 공천에서는 여성들이 소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의원들 중에도 보면은 명예 남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사실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약한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어떻게 여성은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11회에서는 또 편가르기냐, 선거와 지역주의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12, 13, 14회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 제목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잡아놓긴 했습니다만, 우선 4.15 총선에서는 주목 이 사람, 그래서 좀 격전이 되고 있고 관심지로 떠오른 부분들, 공천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격전지가 있을 텐데, 요거 그 얼만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또 그 이 방송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누구 그 편을 든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 13회차에서는 4.15 총선의 핵심 이슈 10가지, 선거가 2주일 채 안 남은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의 쟁점들이 이제 보다 뚜렷이 등장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제14회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요. 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선거혁명이라거나? 선거가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선거혁명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 근데 혁명을 선거로 통해서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바꿀 수 없다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그 운명. 선거나 대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촛불혁명의 완수를 또다시 선거와 의회와 정당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현대 민주주의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그 앞에 13회에 걸쳐서 했었던 이야기의 총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걸 14회에서 다루고요. 15회는 아마 그날 그 4월 16일 오후에 하게 되는데요. 예, 이날이 세월호 6주기입니다. 4.16이에요. 4.16에 우리가 어떻게 4.16 6주기를 추모할 수 있을지. 그래도 그 먼저 그 하늘로 간 그 별들에게 또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바꿔가는 중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하는 염치 없는 얘기를 하게 될지, 우리가 잘못 떨리는 마음으로 그 총선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 전부 15회에 걸쳐서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2부.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우리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잘라서 올립니다. 잘라서 올릴 때 아예 딱 이렇게 끊어서 끊을 수 있도록 제가 3파트 또는 4파트로 나눠서 올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2부 4.15 총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